용사, 용사여, 여기 이쪽으로 오게. 용사, 용사여, 그대를 제대로 부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와 주게. 사자여, 날 부르는 건가? 그래, 그렇다네. 그 후광은, 이렇게 뜨거운 영혼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크렘노스 성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유성이 우리 곁을 떠났으니 남은 건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잔불뿐이네. 그런 것 같아요. 연로하고 어리석은 왕은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네. 그들은 니카도르의 신성과 영혼, 그리고 그가 크렘노스 성에 남긴 유산을 모두 가려하고 있지. 우리에겐 구원과 희망을 가져다줄 용사가 필요하다네. 난 누굴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늙은 사자여. 난 그저 부름을 받고 어리석음과 탐욕을 부수기 위해 왔지.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일지도 모르지. 계속 나아가게 용사여. 가서 부름에 응답하게. 난 이미 늙고 지쳤지만 여기서 그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백전백승하길 기도하겠네. 나였으니 그 부르는 건 그 부름은 이 성 깊은 곳에서 들려왔어. 거의 다 온 것 같군. 이젠 내... 이렇게 처참하다니. 이 제전은 대체 누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걸까요? 목표물을 잃어버린 짐승은 본능에 따라 히비린내를 쫓을 뿐이지. 나이어스님, 크렘노스 성의 신장부에 도착했으니 이제 저희의 목적을 알려드릴게요. 협력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괜한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얘기하게. 저희는 니카도르를 파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이 성을 잃은 분쟁의 티탄이 자신을 위해 불멸의 몸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후대 엠포리어스에 큰 위협이 될 거예요. 위협이라. 우리의 목표가 상충하진 않는 것 같군. 티탄을 찾은 후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되겠어. 공포의 냄새가 나는군. 두려운 건가? 희생자의 영혼이 아직 이 홀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희생에 억울해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들로부터 뭔가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습을 드러내세요, 전사의 영혼이여. 전 당신이 편히 눈 감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당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건가? 아니요,
제가 깨울 수 있는 건 완전히 죽지 않은 영혼뿐이에요.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아직 눈 감지 못한 자여. 당신이 뭘 들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나요? 정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곳의 썩은 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군. 그래, 제대로 못 들었나? 이건 의식의 일부이자 티탄에게 바치는 제사야. 계속 도전자를 모아 끝없이 싸우게 해야 해. 니카도르가 전쟁의 기운에 취해 있어야만 그 광기를 억누를 수 있을 테니까. 허구의 전쟁을 만들어 티탄을 진정시킬 생각이로군. 니카도르는 확실히 이미 의지를 잃었어. 아무래도 이 야만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 보군요. 영혼이 저희에게 더 많은 걸 보여줄 거예요. 괜찮은 건가? 영혼을 인도하려면 힘을 소모해야 하거든요.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아직 눈 감지 못한 망령이여. 당신은 뭘 들으셨나요? 제전은 얼마나 더 열리는 거지? 유리폰 폐하는 뭘 그렇게 미루고 계신 걸까?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참아. 티탄의 영혼을 봉인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 사제들도 강행군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보로로 데려온 사제가 충성스럽긴 할까? 아무래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신의 영혼을 봉인한다. 설마 리포스가 시에서 언급했던 검명일까요? 칼토너스가 만들었다는. 어리석음. 이제 너희도 이 단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 나약함 때문이지. 그들은 신앙과 인도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어. 니카도르는 무형의 대상과 싸우느라 인간의 어리석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지. 나이오스님은 그 티탄을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어쩌면 귓가에 맴도는 이 속삭임의 주인공이 니카도르일지도 모르지. 피앙이 부르고 있어요. 계속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망령이요. 다음까지 버텨야 해요.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망령이여,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망령이여, 당신이 뭘 들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들었어? 유리폰 폐하의 참모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대. 오크마를 향해 총공격을 펼치려나 봐. 지금 병력으로? 완전히 미친 짓이잖아. 그건 장기적인 전략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신왕에 대한 작업을 완성하는 거야. 오크마를 습격하는 게 이렇게 먼 옛날부터 계획되었던 걸까요? 역시 그렇군. 나이오스님, 진작부터 너희가 이곳, 아니 이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오로닉스인가? 아니지. 아무리 그여도 이렇게 강력한 신력은 없을 텐데. 진정하세요. 아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오스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먼 훗날 광기에 빠진 니카도르는 저희의 동료와 터돈을 파멸로 이끌게 돼요. 저희는 종말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그 광기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피해는 정말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군. 애초에 우리의 목표는 완벽하게 일치했던 걸지도. 영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가보죠. 무리할 필요 없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느껴지거든요. 과거의 칼날이여. 불이 좀 약하군요. 너의 의지일까? 오늘 몸과 이름도 사라지리. 이 육신이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고통 떠나라. 출발할 시간이야.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기가 결국엔 내릴 거야. 죄값이 또 아직 눈 감지 못한 망령이여. 괜찮아요, 망령이여. 당신이 뭘 들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신성을 5개로 나눴는데 하나가 부족하고 신왕이시여, 당신의 이성을 어디에 버리신 겁니까? 계속 찾아보자고.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승과 저승 사이에 낀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니.
이 세상에 죽음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겠죠. 정보는 충분하니 더는 망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 크렘노스 성 사람이 니카도르의 영혼을 건드렸으니 우린 그들이 신을 모독하는 현장만 찾아내면 돼. 쓰러지지 마. 아직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이 낯선 영혼을 보금자리로 보낼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피안이 부르고 있으니 편히 잠드소서. 망령이여, 이제 됐어요. 조금 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네가 고통스럽단 걸 알지만 지금은 버텨야 해. 영혼을 주저하고 절단하는 곳에 거의 다 왔어. 제전이 열리는 동안 살아서 여기 온 사람은 없었을 거다. 다들 조심해. 관속이에요. 조심하세요. 주사여, 다가오지 마라. 이성을 잃은 건가? 가여운 창조물이로군. 이만 고통을 없애주도록 하지. 영혼은 분열하고 몸은 불멸하리라. 원주를 마다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뭔가 이름도 사라지리.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형은 다가왔도다.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팔각을 넣어야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어린! 끝인 걸까요? 아니, 그리 쉽진 않을 거야. 영혼은 분열하고 실험체요. 무능한 왕 유리포는 니카도르의 신성을 떼어내고 그걸 정성껏 만든 용기에 영원히 보관하려 했네. 그러면 니카도르의 몸을 불사로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티탄을 개조하기 전 우선 권속에게 실험을 해야 했지. 그야 간단해. 니카도르의 흩어진 영혼이 이 조각상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가 들었던 부름도 그 영혼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네. 그의 영혼을 다시 모아 신성을 하나로 합치지. 그러면 그는 티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너희에게는 그와 당당하게 겨뤄 이길 기회가 주어질 거야. 불멸하리라. 드디어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았네요. 이 녀석은 제가 붙잡고 있을게요. 이성을 잃은 관속에게 죽음의 기운은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달콤한 안개 같은 존재니까요. 두 분은 니카도르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만 엠포리오스에도 미래가 있을 거예요. 네 실력을 보여주게. 기억을 걷는 자여. 믿기지 않는군. 이렇게 어둡고 파탄난 모습이 크렘노스 성의 미래란 말인가? 오로닉스와 분명 엄청난 공명을 이루고 있나 보군. 세월은 흘렀지만 티탄의 영혼은 여전히 흩어져 있는 상황이야. 아마 무능한 왕과 그의 신하는 이미 한줌 재가 됐을 테고 그 누구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 우리는 이 황당무계한 일을 끝내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함께 그 티탄에게 죽음을 돌려주는 게 좋겠군.
분투하는 소리군. 저건 이 파괴된 시대에도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인간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힘만으로는 불멸의 몸을 없앨 수 없는 법. 그러니 그 소녀와 네가 답을 찾기 위해 이 시대로 온 거겠지.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이성. 여기에는 주온 조각상이 4개뿐이군. 그들이 정말 니카도르의 신성을 5개로 나누었다면 영혼 하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겠지. 동의하네. 자, 분쟁의 신성을 합치는 걸 도와주게나.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들리는군. 니카도르, 그의 신성 중 일부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어. 우리는 검명의 신원의 용기를 공인하리라. 이로써 그는 전작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으니 증명되었다. 안개 속에서 형체 없는 검은 물결이 닥쳐왔다. 그는 홀로 검을 들고 맞서 싸웠다. 니카도르의 용기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소리가 들려오는군. 니카도르,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동료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걸 잊지 마. 이로써 그는 단 한 번도 적의 등에 신의 창을 꽂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사방에서 공격받고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비겁한 계략과 타협하지 않고 전사의 존엄을 지켰다. 니카도르의 영광이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내가 듣고 있으니 자, 말해보게. 우리는 검명해 신앙의 강인을 봉인하리라. 이로써 그는 불굴의 의지로 정체불명의 재앙과 싸웠으니 증명되었다. 그 검은 물결이 신의 의지를 타락시킬 만큼 강력하다 해도 그는 지금까지 난세의 악에 맞서 싸우고 있다. 니카도르의 강인이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이 조각상에도 신성이 담겨 있군.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다오. 우리는 검명해 신앙의 희생을 봉인하겠다. 이로써 그가 깊은 잠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세계를 위해 검은 물결을 막아내겠다는 맹세였음이 증명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성벽으로 삼아 끝없이 퍼지는 광기를 막을 것이다. 그는 종말이 강림하면 세상에 더는 정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니카도르의 희생이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그래, 사라진 마지막 신성 하나만 남았네.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짐작이 가는군. 거의 다 끝나가는 건가요, 나이어스님?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언제부터인가 머나먼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물결이 생겨났네. 검은 물결은 천천히 엠포리어스 경계까지 다다랐지. 그것과 처음 접촉한 티탄이 바로 니카도르였네. 검은 물결에 맞서면서 그는 신의 의지를 점차 잃어갔지. 전성기 티탄은 일격에 군도를 날려버릴 정도였지만 타락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했어. 그는 의지를 다잡으며 검은 물결과 싸웠지만 끝내 패배하고 말았지. 신성이 완전히 오염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기 시작했네. 설마... 분리된 신성 중 그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성이었지. 티탄은 그의 이성이 언젠간 부름에 응답해 신의 몸 곁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거라 믿었네. 이 모든 게 전부... 그들은 수없이 실패한 노력을 상징하네.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난 드디어 이 모든 일을 끝맺을 수 있게 됐지. 나이어스님, 이제 어쩔 생각이시죠? 용기, 영광, 강인, 희생은 전부 내 분신이지. 난 영원 조각의 속삭임 속에서 결론을 얻었네. 니카도르의 영혼은 이미 타락했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이지. 방법은 단 하나뿐이네. 신성을 속박하던 봉인이 사라졌으니 주온을 마치면 니카도르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네. 너희는 전성기에 가까운 티탄과 전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을 죽이는 영광도 누릴 수 있겠지. 그럼 나이오스님은요? 난 근원으로 돌아가 니카도르 신성의 일부가 될 것이네. 어쩌면 타락이 날 집어삼킬지도 모르지. 하지만 광기를 끝내기 위해선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어.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희생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내 근원이자 사명이네. 난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지. 그런데도 날 위해 울어줄 생각인가? 세상의 모든 작별은 슬픈 법이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에게서 많은 걸 배웠네. 그럼 떠나기 전에 나도 뭔가를 알려줘야겠지. 네 재능과 죽음을 미워하지 말게.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분쟁의 화신이 제게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문명은 분쟁이 있어야만 발달할 수 있는 법이지.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증오하지만 인간에게 꿋꿋이 서 있는 법을 알려주는 건 오직 고난뿐이지. 이 친구는 너보다 전투의 의의를 더 잘 알고 있으니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네가 내 창에 목숨을 잃는다면 다시는 이 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겠지. 반대로 네가 날 없앤다면 약속해주게. 불씨를 장작 삼아 다시 불을 피우고 검은 물결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모든 황금의 후예를 대표해 그 부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난세의 사자이자 분쟁의 화신 천벌의 창 니카도르다. 명심해라.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상은이란 것을. 날 쓰러뜨려라. 전사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해줘. 이게 바로 니카도의 본체? 믿을 수 없어. 기원이 끝까지 써야 할 줄 알았는데 잘했어. 조미주를 마셨습니다. 팔각을 넣어야겠어. 덤법은 쓰지 마. 덤법은 쓰지 마. 준비하시겠다. 몸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형은 다가왔구나. 배팅 준비. 주사위는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라. 황혼의 비가 결국에 내릴 거야.
모두 와주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어린! 불사의 저주를 이겨냈으니 파멸이라는 상을 내려주마! 떠도는 자 인도하지. 전 건너가겠어요. 고통 떠나라.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조심! 방법은 쓰지 마. 약속할게요, 라이어스님. 당신의 악몽은 끝날 거예요. 모두 와주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출발할 시간이야. 몸으로 이동해도 사라지리. 부름을 받았어. 형은 다가왔구나.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 떠도는 자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자, 분쟁을 끝내버리자고. 어린! 주사위는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승리가 코앞이야. 최후의 일격. 선생님, 지금이야. 더는 검을 휘두를 필요 없어요. 이제 세상에 분쟁은 없으니. 드디어 끝났네. 니카도르의 불씨. 세월이 참 빠르네요. 지난 티탄이 죽은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천벌의 창이 사라졌으니 황금의 후예도 신탁 속 창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겠죠. 숨 막힐 정도로 고요하네. 이곳을 지키던 티탄이 사라졌다고 성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티탄과 수천 번 겨룬 탓에 아직 이 고요함에 적응이 덜 된 게 아닐까? 이제 어쩔 거지? 전 그 티탄과 약속했어요. 황금의 후예가 그의 불씨를 가져가고 불씨를 장작 삼아 미래의 길을 비추겠다고. 니카도르와 대화를 나눈 건가요? 외부? 어서 알려줘. 서두르지 마세요, 마이데이님. 오크마에 돌아가면 제가 전부 얘기해드릴게요. 아글라이아님은 누군가가 불씨를 만지고 흡수해야만 일시적인 운반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 마이데이, 네가 그런 특별한 영광은 너에게 맡길게. 네가 늘 바라던 장면이잖아, 안 그래? 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자격이 있어. 몸에 또 새로운 상처들이 늘었잖아. 격전을 벌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 지금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겠지. 적어도 몇 마디 좀 하지 그래.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 불씨여, 함께 가시죠. 창세의 소용돌이가 당신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파이노 씨.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오히려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불시의 운반체가 되려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오크마로 돌아갈까요? 두 반신에게 승전보를 전해야죠.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마지막으로 나이오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이오스님, 니카도르님, 들리세요? 당신이 편히 눈 감길 바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니 부디 제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혹시 타나토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전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야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빼앗긴 절반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분쟁의 티탄도 죽음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군요. 제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엠포리오스의 곳곳을 전부 둘러봐야 한다 해도. 알겠습니다. 황금의 후예는 당신이 못다한 일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게요. 원래대로라면 세상에 분쟁을 가져온 당신은 이렇게 평온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지만 괜찮아요. 여기엔 저희 둘뿐이고 그 누구도 당신의 마지막을 볼 필요가 없을 테니. 시인의 묘사대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광기와 타락의 화신이자 영광을 전부 불태운 전쟁의 신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당신을 꽃이 잔뜩 핀 보금자리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티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트리비 선생님. 손바닥에 뜨거운 불씨 하나만 늘었을 뿐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죠. 불씨의 온기가 느껴져. 잘했어, 파이논. 엠포리어스에는 오랫동안 새로운 반신이 탄생하지 못했지. 네가 니카도르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면 거룩한 도시 시민에게도 크나큰 힘이 될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보다 마이데이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마이데이는 크렘노스 성의 왕세자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대부분 시간을 니카도르와 싸우는 데 썼잖아요. 저보다 분쟁이란 단어의 무게에 더 어울리죠. 정말 순진하다니까. 그렇게 많은 걸 고려하면서도 정작 한 가지 일을 잊었잖아. 어쩌면 마이데이모스가 불씨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게 네가 말한 이유 때문일지도 몰라. 난 마이데이모스의 힘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아. 그도 분명 신이 되는 상상을 수천 번쯤 했겠지만 종족 사람들을 이끌고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절했을 테지. 그러니 각오는 됐겠지?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준비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신성의 무게를 견디고 필요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좋아. 드디어 이날이 왔네, 파이논. 이건 네 평생의 영원이었잖아, 안 그래? 당시 신탁이 절 찾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아무런 목적 없이 떠돌고 있었겠죠. 지금 이 순간 황금의 후예의 사명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제 존재의 의의입니다. 난 단 한 번도 네 결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 내일 이 시간에 황금의 후예는 창세의 소용돌이에 모여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불씨를 반환할 거야. 이건 사제들이 예부터 변치 않고 행해온 의식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평범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분쟁의 신권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 네 앞길은 여전히 변수로 가득하지. 그때까지 푹 쉬도록 해, 파이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평온하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난세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니 엠포리어스인의 정신력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아글라이아님과 트리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들이 지켜준 덕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이데이는 어디 갔나요? 피곤하다면서 먼저 돌아갔어요. 두 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우시죠? 그래도 역시 그러고 보니 너한테 고맙다는 말은 처음 하는 것 같네. 도와줘서 고마워, 미미 씨. 내일 이 시간 아글라이아님은 저희를 창세의 소용돌이로 소집해 불씨를 반환하는 의식을 진행할 겁니다. 아글라이아님이 황금의 후예만 언급하긴 하셨지만 제가 두 분을 초대한다 해도 분명 거절하진 않으실 거예요. 의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티탄의 신권은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이 와주셨으면 해요. 그 빚은 우선 아글라이아님께 달아놔도 될까요? 그분의 별명이 금실을 짜는 자거든요. 듣기에도 정말 호화롭죠?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푹 쉬세요. 저도 가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그럼 나중에 봬요. 너도 느꼈지? 왠지 고민이 엄청 많아 보여. 몸짓과 미세 표정을 통해서 그도 그럴 게 파이논 씨가 겪게 될 일이 워낙 특별하잖아. 티탄이 엠포리오스 현재만 있는 신이긴 하지만 인간에서 다른 존재로 승격하는 과정은 상상조차 어려운 법이지. 하긴 지금껏 일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었네. 열차칸은 엉망이 됐고 열차팀과는 연락이 안 닿는 상태지. 게다가 천의 세계에 대한 금지령까지 있으니. 그러게 마치 세븐스한테 대신 일일 임무를 해달라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파이넌 씨의 승격심만 끝나면 우리도 이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선은 목욕실에 가서 쉬도록 하자. 들었어? 방이 다 찼다던데?
병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린 도시국가 크렘노스는 모든 전사가 동경하는 곳이었다. 크렘노스 제전의 챔피언이 되는 건 1000명, 아니 10,000명 그건 사륙일 뿐이야. 영광이라고는 전혀 없지. 한 그의 이름은 마이데이모스. 남자는 과묵했지만 그의 행적은 정말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친부의 손에 그런데도 살아나다니 불사의 몸, 남자에게 내려진 은총, 엠포리어스의 모든 황금의 후예가 그렇듯 저주라고 불리는 축복이었다. 과묵한 남자는 탁자 앞에 앉아 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컵을 가득 채운 건 선홍빛 액체였다. 보양을 위해 피를 마시는 건 크렘노스 성의 전통이라고 한다.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전장의 모든 시체를 약탈했다. 독선적인 야사학자군. 간파다. 이건 성류즙이야. 야사가 야사에 그친 건 크렘노 인간들의 신이 광기에 빠지 소문에 따르면 전장을 휩쓸며 다만 그 창끝이 가리키는 건 의견이 분분해지. 그는 늘 뒷모습으로 그건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상흔 하나 남지 않은 등이었다. 마이데이모스, 과거의 영웅. 그는 크렘노스의 반역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왕세자이다. 지금 쉬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이노님. 내일이면 불씨 반환식이잖아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가 다를까? 어차피 케팔의 비호 아래에서 오크만은 영원히 새벽일 텐데.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한 난 편히 잘 수 없어. 억지로 눈을 붙이느니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겠지. 이것도 휴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생각은 다 정리되셨나요? 전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네. 처음에는 불씨로 뜨거웠던 손바닥이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렸어. 곧 있으면 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카스토리스 씨, 그렇다는 건 내가 니카도르와 잘 맞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원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할게요. 고마워. 저 멀리 시면이 보이네. 아, 전에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 공정의 천칭이 있는 신전에서 오로닉스가 수수께끼로 우릴 곤란하게 할 때 왜 날 막았던 거야, 카스토리스 씨? 분명 다른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엠프리오스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물건. 그건 당신에게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문제였어요. 알다시피 다낭 씨가 제때 해결법을 찾지 못했다면 내가 시도는 해봤을 거야.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주저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당신을 막은 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고요. 두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었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파이노님?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 조금 전 난 두 반신 앞에서 내 마음속엔 오직 황금의 후예의 사명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는 아글라이아님의 금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파이노님. 단지 선택적으로 저희의 거짓말을 모른 척 하시는 것뿐이죠. 하긴 바보 같은 요행을 부렸네. 가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니카도르를 쓰러뜨리면 머릿속에 울리던 의심의 소리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줄이야.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 전 파이노님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무래도 의식 전까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버리고 머릿속을 비워주는 게 좋겠어. 전에 트리비 선생님의 역사 시험 전에도 이 방법을 썼었거든. 누가 그 산더미처럼 쌓인 석판과 문헌을 복습할 수 있겠어? 일찌감치 포기하고 검술 훈련과 노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시험 결과는 어땠나요? 점수 말이야? 진작에 잊어버렸지. 트리비 선생님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주일 동안 황금의 후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벌 줬던 것만 기억나. 트리비님에게 그런 엄격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요. 파이노님, 그 평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고마워, 카스토리스 씨. 그냥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최대한 외면해볼게. 생각해봤자 딱히 결론도 안 날 테니까. 요 며칠 자꾸 눈앞에 내 고향 엘리사이 헤데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크렘노스 성의 그 녀석들은 기술력도 좋지. 나도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언제든 영혼만 빠져나와 고향의 그 익숙한 초원으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정말 한 모험이네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세요. 분명 당신도 저처럼 궁금하시겠죠?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은하 반대편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헤르타 정거장. 천재들의 기지이자 과학의 요람이죠. 이 헤르타 인형들을 보세요.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전 사람들이 남몰래 진짜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 인형들은 헤르타님의 미모를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재현해내지 못했어요. 이건 아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랍니다. 이 장면이 기억나세요?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죠. 존귀한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헤르타님이 신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위대한 누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이어 은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천재에 관한 전설을 들려. 이봐, 거울 4호.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희의 첫 등장인 만큼 격식 좀 차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헤르타님. 아하, 첫 등장의 격식. 퍽이나 필요하겠다. 로봇 머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헤르타님, 여길 보세요. 이 장면만 보면 헤르타님은 이미 누스 앞에 서 계시는걸요? 아, 저거? 저건 홀로그램일 뿐이야. 어떻게 로봇 머리를 여기로 직접 소환할 수 있겠어? 그럼 홀로그램을 앞에 두고 대사를 외우셨던 거예요? 격식 차린 건데? 네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잖아? 쓸데없는 말은 이쯤 하자. 누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아주 많은 걸 쏟아부었다고. 아련 시스템의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우주 정거장의 에너지원을 동원해 무신호 상태로 만들었다가 재가동해야 해. 그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얼마나 드는데요? 자금 쪽은 내 담당이 아니라서 아스타한테 물어봐. 헤르타님도
줄 모르셨군요. 난 헤르타의 본체고 지식의 사도이자 진정한 천재라고. 비용 관리? 그런 일은 너무 진부하지. 맞는 말씀이세요, 헤르타님. 컴퍼니는 헤르타님 같은 천재가 흥미로운 과제에 돈을 펑펑 쓸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하죠. 그렇다면 지식의 사도이자 진정한 천재인 헤르타 본체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떡하긴? 당연히 아련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서 바로잡아야지. 외람된 말이지만 헤르타님이 여러 분야에 뛰어나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능력도 정말 그중 하나인가요? 만약 저라면 스티븐에게 연락해서 로봇머리의 머릿속에 말 한마디 집어넣으려고 돈을 쏟아부었다가 모든 걸 망쳤다고 얘기할까?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됐어. 봐, 저게 아련 시스템 단말 장치야. 당장 달려가서 확인해보자. 네, 헤르타님. 아, 그런데 전 걷지 못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째 오늘따라 유난히 농담이 잦은 것 같다. 이게 아련 시스템인가요? 시뮬레이션 우주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말이 맞아. 둘 다 기본 로직이 같으니 본질적으론 같다고 볼 수 있지. 아, 이런 걸 두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쓸데없는 말하면 내 조수의 이름을 거울 5호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아련 시스템은 에너지원 구역, 계산력 구역, 통신 구역, 총 3섹터로 구분돼. 독립된 각 섹터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지식 운명의 길을 통해 연결되지. 로봇머리와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워낙 정교한 시스템이다 보니 평소에 테스트하거나 정기적으로 보수하기도 까다롭지. 사소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상이야.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어느 섹터에 오류가 난 건가요? 간단해. 셋 다 문제가 생긴 거지. 별일 아냐. 기술적으로 살짝만 조정하면 되거든. 세 섹터가 독립되어 있으니 조사도 차례차례 해야 할 거야. 준비됐다면 우선 에너지원 구역부터 살펴보자. 전 거울이라고요, 헤르타님. 거울 속 당신이 준비됐다면 저도 준비를 마친 거나 다름없죠. 에너지원 구역은 왜 이렇게 추운 거죠? 거울에 소리가 낄 것 같아요. 예상 못했어? 난 헤르타 정거장의 모든 에너지원을 허수 상태로 전환해서 이 섹터에 저장해뒀어. 초저온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주 정거장은 진작 폭발해서 하늘로 날아갔을 거야. 하지만 저희는 원래부터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거울 주제에 유머 감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녀석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손상된 데이터? 활성화된 시스템 록? 그럴 리가.
설마 군단이 또 쳐들어온 건 아니겠지? 어쨌든 싹 없애버려야 해. 깨지지 않게 바짝 따라와.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역시 헤르타님이세요. 이게 뭐죠? 대체 어디서 이런 징그러운 벌레들이? 로봇 머리를 만나려면 그에 걸맞는 계산력이 필요해. 1초당 수천 회 번의 부등소수점 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네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뛰어난 계산력에도 단점이 있어. 바로 이런 계산력 집중들이 꼬인다는 거지. 번식의 자손인데 어떻게 진화한 건지도 몰라. 생명은 정말 신비롭군요. 그래봤자 말하는 거울보단 못하겠지만요. 그나저나 헤르타님, 이 정도 계산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로 대체 평소에 뭘 연산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해? 슈퍼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로봇 머리의 주의만 끌면 그만이지. 에휴, 한가하실 때 아스타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손으로 닦으면 되잖아. 정말 유머러스하시네요. 성가신 벌레들도 처치했으니 계산력 구역은 이제 깨끗해. 머지않아 컴퓨터도 복구될 거야. 이제 로봇 머리를 아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마지막 섹터라면 통신구역 말인가요? 기억력이 제법인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보자. 이건 헤르타님! 여기에도 헤르타님의 인형이 있네요. 통신구역은 말 그대로 우주 정거장과 로봇 머리 간의 통신 교량을 담당하는 섹터야. 지식 운명의 길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에이언즈에게 연결고리를 발사하는 거지. 뒤에서 누군가의 어깨를 치면 그 사람이 돌아보는 원리와 같은 거야. 하지만 절대 간단한 작업은 아니야. 사전 준비가 얼마나 번거로운진 말할 것도 없고, 로봇 머리의 눈길 한 번으로 까딱하면 우주 정거장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 아하! 우주 정거장을 무신호 상태로 만드는 건 장비가 과부하다거나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수단인 거네요. 이해가 빠르네, 거울. 눈동량과 귀동량 덕분이죠. 전 귀도 눈도 없지만요. 이 섹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형들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걸로 봐선 망가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건 모르지. 헤르타님, 뒤쪽에... 뭘 하려는 걸까요? 어디 보자. 이 인형은 일련 번호 2757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쉿, 끼어들지 마. 인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일련 번호 2757. 이상하네. 아, 왜 그러세요? 인격 투영 모듈이 비활성화되어 있어.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상태여야 정상인데, 막무가내 모듈도 비활성화 상태잖아? 더더욱 말이 안 되는걸? 분명 며칠 전에 모든 인형이 활성화 상태였던 걸 확인했다고. 무차별 공격 모듈은... 아니, 그런 설정값은 대체 왜 있는 거죠? 활성화 상태야. 침입자 발견. 큰일이네. 거울, 도와줘. 무차별 공격 개시.
이 녀석들은 기억의 밈 잔재? 인형의 설정. 이 녀석들은 기억의 밈 잔재? 인형의 설정값을 오염시키고 조작한 게 이 녀석들이라고? 좋아해. 합주! 괜찮아, 괜찮아.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예쁜 거 처음 봐? 열려라 참깨. 전 건너가겠어요. 고통 떠나라. 한꺼번에 덤벼. 얼른 생각을 넓혀봐.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기억의 밈이 나타났을까요? 이 녀석뿐만이 아니야. 저길 봐. 1년 번호 76319와 1년 번호 10136도 전부 같은 상황이지. 원격으로 매개 변수를 조정할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어. 협조 거부 모듈이 활성화된 상태거든. 아무리 나라고 해도 그 권한을 피해갈 수 없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오염의 근원을 찾는 건 나중에 하자. 내가 왔으니 이 인형들도 이젠 필요 없겠지. 불량품을 전부 수리 공장으로 보내버리자고. 우주정거장을 생각해서라도 힘 조절 꼭 해주세요. 이게 뭐야? 큰 게 올 줄 알았더니. 봤어? 이게 바로 지니어스란 거야. 노래가 승리를 가져다 주길. 모든 소리여 공명하라. 무별 메아리. 열려라 참깨.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은 다가왔도다. 예쁜 거 처음 봐?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다. 호기심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공연을 시작합니다. 안식은 영광이 있도다. 봤어? 이게 바로 지니어스란 거야. 모든 분쟁이 사라지길. 좋아해. 합주. 생각을 넓혀봐. 고통 떠나라. 한꺼번에 덤벼. 얼른. 핫. 선을 행하시죠. 미 영원. 다시 그 빛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마땅한 고난입니다. 아주 건방지네. 열려라 참깨. 기사의 직무에 따라 쳐! 예쁜 거 처음 봐? 호기심이란 그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오늘 밤 무별 메아리.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다. 다시 그 빛을 보고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머리는 멀쩡하네요. 때리더라도 얼굴은 피해야지. 그건 인형한테도 마찬가지야. 더 깊은 곳에서 다른 인형의 신호가 느껴져. 계속 가보자.
일련 번호 0988. 내 회심작이잖아. 이제 뭘 여쭤봐야 할지도 감이 안 오네요. 이 인형이 탄생하기 전까지 다른 인형들은 전부 천편일률적이라 재미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기론 0988부터 랜덤으로 인형에 작은 서프라이즈를 넣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해요. 두려워하지 마, 거울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눈앞의 난제를 해결하는 게 천재의 숙명이잖아. 전 그냥 옆에서 관전만 하면 안 될까요? 위험한 생각이 들려요. 좋아해, 합주. 한꺼번에 덤벼. 얼른 열려라 참깨. 부름을 받아서 강원 다가왔도다.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거기에 빠져봐. 결과 이 육신은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모든 소리여 공명하라. 열려라 참깨. 다시 급히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괜찮아. 오늘 밤 영혼이 서로를 보듬을지니. 무별, 메아리. 생각을 넓혀봐. 호기심이란 굉장히 위험한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한꺼번에 덤벼. 얼른 열려라 참깨. 무너져라.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게 도전. 열려라 참깨. 강원 다가왔도다. 한꺼번에 덤벼. 얼른. 하나가 되리라. 이런 게 마음이 통한다는 건가? 너로 정했다. 날 믿어. 불가능은 없어. 기억력이 나쁘네.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호기심이란 굉장히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거기에 빠져봐. 전 건너가겠어. 고통 떠나라. 열려라 참깨. 어쭈? 음향의 변화. 어려움 없도다. 만물은 인간의
덤벼. 얼른 생각을 넓혀봐. 형은 다가왔구나. 예쁜 거 처음 봐? 열려라 참깨.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위험했어요. 하마터면 산산조각 날 뻔했다고요. 엄살은? 이런 녀석에겐 내 뇌세포 한 개를 쓰는 것조차 아깝다니까. 이제 새 섹터의 문제가 전부 해결된 거죠? 그렇다는 건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 조금 전부터 우리 뒤로 꼬리 하나가 붙은 것 같은데?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시군요, 헤르타님. 저희가 나서야 할까요? 그래, 모두를 불러내줘. 거울 4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도둑 따위에게 빈틈을 내줄 수는 없잖아? 기억의 기생충. 정말 이런 허접한 위장으로 천재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내 거울에 비친 이상 도망칠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이런 큰일이군. 일단은 살고 봐야 하니 기억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겠어. 휴, 아무래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네. 말했잖아. 고작 그 실력으로 내게서 도망치겠다고? 헤르타님! 뭘 하시려고요? 전부 말할게요. 기억의 정원의 비밀과 그들이 뭘 노리는지 다 털어놓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겠다고 떠올린 말이 고작 그것뿐이야? 이러면 곤란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까? 난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헤르타야. 허수 범람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학자이자 허수 중력 붕괴 무기의 핵심 인물이지. 이런 내가 너한테 얻을 만한 답이 있을까? 그건... 쉿, 조용. 지금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니 얌전히 듣기나 해. 넌 누스의 기억을 훔치기 위해 여기에 잠입했어. 그렇지? 내 소중한 아련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날 여기로 유인해 길잡이로 삼으려던 속셈이고. 안타깝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농담이야. 처음부터 너에겐 일말의 기회조차 없었어. 내 곁에 거울 4호만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녀석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네 행적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거든? 자, 이제 이 배짱 좋은 도둑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기억의 정원 사람들은 거울을 좋아하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거울과 친구가 되게 해줄게. 처벌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인생의 100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반성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거울 속에 갇힌다 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 너한테서 느껴지는 그 미약한 운명의 길 에너지로 로봇 머리의 주의를 끌 수 있을지도 몰라. 참, 조금 전에 말한 인생의 100분의 1이란 건 내 수명을 말하는 거야. 문제의 원흉을 없애니까 마음이 좀 가볍네. 냠냠 맛있어요.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잖아. 그 도둑은 푹 짜게 내버려둬. 어떻게 처리할진 차차 생각해 볼 테니까. 어머?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헤르타님, 언제부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셨죠? 아리온 시스템이 재부팅됐어.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네. 로봇 머리, 너한테 가겠다고 이 고생을 했으니 절대 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운명의 길 틈새. 시뮬레이션 우주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실체야. 감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야. 로봇 머리,
내게 반응해 줄 건가? 베네타님, 저희가 틈새에서 어떤 소리를 본 적했어요. 그래, 들려줘봐. 이 소리는 이진법? 설마 로봇 머리인가? 잠깐, 이진법에 이가 나올 리 없잖아. 날 놀리는 거야? 베네타님,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해, 거울 2호. 또 뭐라고 했는지 들려줘. 문? 안 잠겨 있다고? 이건 운명의 길의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베네타님, 밖에 있는 녀석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울 3호, 그 소름 돋는 웃음소리 좀 그만 낼래? 방금 밖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어? 설마... 베네타님이 직접 들어보시죠. 에? 이상한데? 실험실에 침입자가 들어온 게 분명해. 깨워야 할까요? 어디 다시? 그러면 좋겠군요. 얘기에 어긋나지만 저희도 한시가 급하니. 잠깐!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가 누구든 지금 날 방해하지 마! 난 계속 가야 한다고! 몇 걸음만 더 가면 로봇 머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헤르타님? 아니, 없어. 그냥 뭘 좀 생각하느라. 헤르타님, 틈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썬데이 씨? 맡겨주세요. 잠깐, 뭘 하려는 거지? 잠시 실례할게요, 헤르타 씨. 이건... 화합? 웃기지도 않네. 이런 잔재주로 날 방해하겠다고? 어림도 없지. 역시 사도답게 잠재의식으로 손쉽게 화합을 풀어내네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하! 주제 남은 녀석! 정말 헤르타님의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 저 녀석들은 무시하고 노스나 만나러 가시죠! 됐어. 거울, 이만 여기서 나가자. 에? 나가자고요? 설마 이제 와서 아련 실험을 중단하시겠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간신히 여기까지 와서 곧 A연지에 닿을 수 있게 됐는데 아련 시스템을 재가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헤르타님도 아실 텐데! 저 침입자들을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로봇 머리가 우주정거장에 눈길을 주면 저 둘은 그 찰나의 에너지에 의해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실험엔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자애롭고 따뜻하신 헤르타님, 저 정말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만해. 징그럽게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마. 이번에도 중간에서 멈춰야겠네. 로봇 머리,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헤르타 씨, 정신이 드십니까? 너희 둘 때문에 내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계획이요? 죄송합니다, 헤르타 씨. 계획이 있으신 줄 몰랐군요. 썬데이 씨와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사방이 어두워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의 근원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당신의 본체를 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문이 열려 있더군요. 뭐 좋아. 나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게. 그쪽이 은하열차의 양씨인 건 알겠는데 옆에 이쪽은?
헤르타 씨는 은하간의 소식에 민감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실례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 가장 기본적인 예절을 잊었군요. 전 썬데이입니다. 열차에 평범한 편승객이 평범한 여행자가 화합 운명의 길을 걷는 자라고? 그걸 누가 믿겠어? 관광이나 하러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아닐 테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주 정거장이 무사하다니 다행이군요. 헤르타 씨, 저희는 엠포리어스 때문에 왔습니다. 아, 놀랍지도 않네. 뭔가 떠오르신 겁니까? 아니, 히메코한테도 말했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야. 로봇 머리가 눈길을 던졌던 수많은 세계가 전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빠진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너희가 기억의 정원한테 홀린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난 먼저 시뮬레이션 우주로 그 단어를 검색했어. 관련 없는 결과를 필터링하긴 했지만 너희가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목록이 있었지. 엠포리어스 에이스팀은 다음 시즌 휘장 대신 왕 바비루를 사용한다 라고 적혀 있던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렇군요.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궁금하네. 은하열차는 진작 출발했잖아? 그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길래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야? 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엠포리어스가 정말 에이언즈, 운명의 길, 더 나아가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분명 지니어스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더욱 확신이 드는군요. 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양씨? 저희의 소중한 두 동료가 엠포리어스에 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에겐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났죠. 조금 전부터 엄청 신난 것 같은데 대체 뭘 먹인 거야? 됐어. 통역하느라 괜히 힘 빼지 마. 영양가 없는 말을 했을 거란 직감이 드니까. 시간이 다 됐네. 황금의 후예들은 지금쯤 창세의 소용돌이에서 준비 중이겠지? 준비되는 대로 불시 반환식을 보러 가자. 추억이 남은 곳을 만져보니 전부 가시 달린 꽃뿐이네. 장엄한 12 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우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닿을 수 있게 하소서. 네가 초대한 증인이 도착했네, 파이논. 이제 반환식을 시작해도 되겠어. 마이데이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녀석에게 인사말은 이미 들었어, 카스토리스 씨. 그래서 나도 얘기해줬지. 상처를 치료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후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승격식 같은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그에게 앞길을 보여줘. 끝없는 어둠 속에서 만여 번의 밤을 보냈다 해도 신탁의 인도는 첫 번째 새벽빛처럼 밝고 선명할 것이다. 그가 말하길 신들을 타도하라. 그가 말하길 볼씨를 반환하라. 그가 말하길 신권을 짊어져라. 그가 말하길 기적을 주조하라. 신탁이시여, 저희의 때늦은 헌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여 번의 긴 밤 동안 저희 황금의 후예는 전력을 다해 불을 쫓는 여정을 재개했으며 이제 뿌렸던 씨앗이 마침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을 갈망하던 7번째 불씨는 위대한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것이었고 그 불씨를 반환한 건 저희 황금의 후예가 추구한 영웅입니다. 정직한 시민이자 용감한 전사이자 고상한 영혼이죠. 엘리사이 에디스의 파이논, 앞으로 올라오거라. 우리와 함께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닿을 수 있게 하소서. 불씨를 바쳐라, 황금의 후예여. 천벌의 창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창세의 소용돌이가 왜 이렇게 고요하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너무 조급한 것 같네, 파이논. 우리가 내린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카스토리스. 저건 신탁의 화신이자 티탄 신성의 메아리지. 신권을 받을 황금의 후예를 확인하러 온 거야. 신의 권능을 넘겨받고자 하는 인간이여, 그대의 힘과 품격은 이미 시련을 받았으나 그대의 의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군. 니카도리의 항장을 이어받아 형언할 수 없는 검은 물결에 맞서려면 반드시 신성의 시련을 받아야 하네. 그대에게 부서지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면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두려움을 없애라.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죠.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제 앞길을 막는다 해도 전 준비됐으니까요. 예언 속 내일을 위해 엠포리어스에 필요한 신이 되겠어요. 따라오게, 엘리사의 에데스의 파이논.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고통 속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녀올게요, 친구들. 파이노님이 사라지셨어요. 전장에 나선 거야. 자신만이 이길 수 있는 전장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믿는 것뿐이야. 정말 신비한 의식이야. 기다리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걸까? 가만히 앉아 운명의 중재를 기다리는 기분은 정말 별로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파이노님, 부디 단단히 준비하셨기를. 파이노님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신탁의 화신이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아마 파이노님 내면의 동요를 꿰뚫어 봤겠죠. 그분이 어디서 무엇과 싸우든 이 시련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잠든 것 같아. 이 의식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가 봐. 파이논은 성공할 거야. 파이논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신탁이 약속한 기적에 매우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더 크고 험난한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황금의 후예는 모두 어떤 결함을 안고 있어요. 그건 불사의 저주일 수도 끊임없이 점점 사라지는 인간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파이노는 달라요. 그는 결함이 없는 황금의 후예이자 신성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죠. 언젠가 그는 남은 모든 이들을 이끌고 기적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역시 한 발 늦었군. 천벌의 창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건 불씨는 반환했지만 아직 파이노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탁이 대변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는 파이노님의 힘과 품격을 인정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었죠. 파이노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탁의 자신을 증명해야 해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군. 너희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지 이방인.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니카도르와의 전투가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야. 사례를 말하는 건가? 문제없지. 크렘노스 쪽 사람은 강인함과 무예를 숭상하긴 하지만
그게 예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 마이데이 씨, 조금 전에 얘기한 우려라는 건 쟤네 아직 모르는 거야? 녀석은 늘 자신의 과거로 고통받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계속 파이논과 함께 싸우려면 녀석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마이데이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되고. 신탁에 선택받기 전 파이노님은 고향, 가족, 친구,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마음속 복수의 불길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신탁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렸고 황금의 후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명과 복수의 욕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그 답은 오직 파이노님만 알고 계시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도 계속 흔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녀석의 힘은 인정하지만 두려움, 아무리 날카로운 검도 두려움을 끊어낼 수 없지. 네가 마음을 굳혔길 바란다, 구세주여. 돌처럼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만 뿌리 깊은 악몽을 깨부술 수 있을 테니까. 왜 그래? 에?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뭘 봤는데? 그냥 네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어. 그럼 알려줄게. 이 카드지? 이 카드의 이름은 구세주야. 구세주라? 무슨 뜻인데? 엄청 길고 복잡한 해석이 있긴 한데 그건 안 읽어줘도 되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카드는 네가 모두에게 숭배받는 영웅이 된다는 뜻이야. 네 손에 들린 검으로 세계를 지키고 무시무시한 적의 손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거지. 어때? 대단하지? 왜 그래? 이건 좋은 카드인데. 그치만 영웅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은걸? 난 마을에서 모두와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는데 바깥 세계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싸우는 거래. 난 그런 나쁜 사람들을 구하긴 싫어. 마을을 지키는 꼬마 영웅이 되는 걸로 충분해. 그럼 꼬마 영웅님, 언젠가 우리가 꼭 엘리사의 에데스를 떠나야 한다면 그땐 구세주가 될 거야? 꼭 마을을 떠나야 해? 응.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꼭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장난친 거야. 걱정 마. 엘리사의 에데스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나쁜 사람들은 절대 우릴 못 찾아낼 거야. 집에 갈 거야? 급한 일이 없다면
요정들이랑 더 놀다 가자. 어때? 요정! 좋아! 난 요정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번에는 빼앗긴 목검을 되찾겠어! 정말 의욕이 넘친다니까. 그럼 가자. 이 세계에 영원히 구세주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 폼폼, 음식은 준비됐어? 물론이지. 마치 세븐스가 아프다길래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자장 특제 요리를 만들었어. 히메코가 좀 가져다 줄래? 문제 없어. 그리고 겸사겸사? 안 돼. 환자한테 커피는 금물이라고. 그렇네. 마치 세븐스, 들어갈게. 추억이 남은 곳을 만져보니 전부 가시 달린 꽃뿐이네.